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5월부터 시작된 주요 국가들의 경제활동 봉쇄 완화 움직임 이후에 경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다시금 조금씩 둔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매번 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멤버십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전 중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세계 경제 회복을 지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일정 부분 재차 조정과 단기 충격의 폭은 재차 출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앞서서의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약간 그 6월 중순 이후부터 그 조정 양상을 좀 띠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또다시 그 반전시키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이 일단은 당장 얼마나 빨리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좀 달려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지금 당장 연준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연준은 언제든지 다시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차 강한 경기 부양을 일으켜 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 이야기와 달러의 유동성 축소 현상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충격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영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손가락 까딱 한번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최근에 트럼프가 유럽을 향한 관세 폭격 이슈 이런 거 솔직히 떠나가지고 여전히 좀 제일 무섭고 두려운 게 미국의 이런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죠. 대략 4월부터 미국의 경우 이 대봉쇄를 실시하면서 사실상 이때 당시 실물 경제에 대한 타격은 엄청나긴 했어도 이런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폭은 4월 이후로 꾸준히 감소 추세로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러면서 5월에는 미국의 경우 대봉쇄를 완화하고 신규 확진자 수 추이는 대폭 이렇게 내려간 건 아니더라도 지속 둔화하는 흐름으로 나타져 왔는데 갑자기 이거 웬일입니까? 갑자기 6월 들어가지고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 확진자 수가 또 사상 최대를 찍고 있고요. 1 확진자 수가 거의 4만 명에 육박하면서 다시 한번 공포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일단 2차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다소 예상된 이슈라 가지고 코로나 확산 초기 이때 당시야 금융시장에 이런 앞으로 대폭락되는 이런 현상을 낳을 가능성은 일단 저는 낮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낳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금융시장의 충격의 발생은 일단은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과거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와 S&P 500의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 4월 이전에 이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 확산 이런 초기에는 그 코로나라는 약간의 그 두려움 자체가 공포를 낳게 되면서 4월 전까지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의 폭락을 이끌어왔고요. 그러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고점 부근을 찍고 이때 당시 잇따른 연준의 공격적인 자산 매입과 부양 정책이 이어지고 이때 또 무제한 양적 완화까지 발동되면서 주식시장은 4월 초부터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회복을 해온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이어진 이 신규 확진자 수의 이런 증가폭과 함께 다시금 주식시장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코로나 확산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이 확산세 초반에 비해 완화되었다는 점은 일단은 지금은 조금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의 그 호재성 뉴스로는 최근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10월경에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단 들리곤 있고요. 아무튼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뉴스나 보도로 예상만 될 뿐 아직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차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앞으로 이 5만 명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일단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은 미국의 신규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고요. 미국 내 코로나 신규 사망자 수가 이 4월 중순 이때 당시 이 정점으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락 반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은 일단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확산세가 불거지는 이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이때 좀 튀어나타긴 하겠지만 이 정도 수준으로 지속 안정화되게 되어 나타난다면 이 앞으로 이런 미국 내 의료와 보건 대응에 대해서 좀 심각한 치명타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물론 또 고려해봐야 될 것이, 최근에 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앞으로 사망자 수가 앞으로 증가할지는 이 좀 미지수이긴 한데, 이 증가할 확률도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와 함께 사망자 수가 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현재보다 더 감소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이 지금 생각했던 우려보다야 더 빠르게 이런 우려가 가라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다음은 변동성 지수인 VX 지수. 이 지수는 이 변동성이 고조될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인 S&P 500가 이런 식으로 매우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최근엔 이 VX 지수가,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월 12일이 이날이 확진자 수가 이 전월 대비 이렇게 상승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부터 다시금 변동성 지수가 고조되는 모습과 S&P 500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과거처럼 극단적으로 변동성 지수 80 이상 이런 식으로 튀어갈 것이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앞서서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폭이 다시 한번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할 때 이런 변동성의 확대와 함께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재차 조정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변동성 지수와 달러의 이런 지수를 보게 되면, 역시나 변동성 VX와 같은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되면 달러 인덱스에 이런 안전자산의 수요를 다시금 부추길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는 앞서서도 상당히 제가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언제라도 다시 코로나가 확산세가 거세게 된다면 재차 달러가 단기적으로 또 강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수없이 했고요. 달러의 경우 최근 상당한 하방 압력을 이런 식으로 심하게 받은 모습이지만, 앞으로 단기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한 번 더 거세게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달러로 단기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시 봐야 할 것이 최근 연준의 자산 매입 움직임인데요. 3월에 이 코로나 확산세가 가속화될 때 연준은 자산 매입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안간힘을 썼고요. 다만 최근에 이런 가속화 움직임이 지금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또 공교롭게도 연준의 이런 자산 매입 감소 추세 흐름과 맞물려서 지금 다시 달러가 이런 식으로 재차 반등하는 흐름을 띠고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시간의 문제일 뿐,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과 안정화의 흐름 속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시키는 건 연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달러가 재차 다시 또 강세를 보이게 되는 걸까요? 아래표는 금융위기 당시 연준 자산과 이 달러 인덱스를 제가 들고 온 것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재차 불거진 이런 위기로 인해서 다시금 이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강한 면모를 한 번 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서 연준은 재차 자산 매입 규모를 이런 식으로 다시금 확대시키면서 유례없는 양적 완화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시기에도 일정 부분 단기적으로 자산을 축소시킨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요. 자산을 축소시키면서 달러가 이런 식으로 재차 강해지는 흐름을 보여주었지만, 이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유동성의 축소로 단기적인 이런 식으로 달러 강세를 부추겼지만, 다시금 연준의 이런 시장의 불안정한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2차 매입 규모를 다시금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안정화되는 흐름,
달러 약세와 함께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도 코로나가 2차 확산세가 거세지는 시점에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빗발칠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연준은 다시금 이 자산 매입 규모를 늘리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2차 확산세가 거세지는 시기에 위험 자산을 못 늘린 분들은 다시 한번 늘릴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차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다시 한번 연준의 강한 부양책이 가동된다면 과거의 이런 행동, 이런 일시적인 달러 강세는 어느 때보다 이번에는 약달러를 더 심하게 부추길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표는 이 달러 유동성과 달러 인덱스의 가치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표에서 2020년 이후 데이터는 집계가 안 되어 있지만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보게 되면 M2 통화량의 이런 증가 속도가 이렇게 플러스 국면으로 이렇게 전년 대비 빨라질 경우 결국에 달러 가치가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같이 하락을 맞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 3월부터 연준이 풀어버린 엄청난 통화량은 이 반드시 후행으로 달러의 가치 하락을 실현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달러 강세 현상에 그칠 뿐, 결국 과거의 흐름처럼 통화량 증가율 속도가 전년 대비 이렇게 플러스 국면을 보이면 달러는 이런 식으로 엄청난 하방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보이는 국면에서 상당한 하방 압력, 그리고 2000년대 상당한 하방 압력을 또 받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대에도 저는 이 달러 약세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자세히 멤버십 영상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중기적인 추정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2차 확산세가 지금 시작되고 있고요. 거의 4만 명을 돌파했고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차 증시는 좀 조정을 받고는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추세가 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지 좀 관찰을 해보고 이 연관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상승하면 달러가 상승을 했고 주식시장은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최근 조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면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점, 그래서 이런 모습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준의 자산 매입 감소는 달러를 일시적으로 강하게 또 만들 수 있는 법이고요. 그래서 재차 달러가 강해진다면 이는 시장 불안이 증가함을 의미하게 되고, 재차 연준은 적극적으로 다시 적극적인 정책과 자산 매입 확대를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제가 보기에 재차 강해지는 시기는 다시금 또 재차 위험 자산의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통화량 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각시는 올해 연내에 달러는 상당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재차 강한 조정이 오더라도 주식시장은 다시금 상방을 뚫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준비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